안녕하세요, 꿈꿀입니다. 현재 저는 아이폰 X을 쓰고 있습니다. 벌써 아이폰 11이 나왔으니 아이폰 X를 2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올해 새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구입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또 내년에는 대세가 될 5G 아이폰을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에 구매를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매스컴과 테크 유튜버님들의 리뷰를 보면서 카메라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느껴져 이번에 아이폰용 렌즈를 하나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기존에 아이폰 X를 쓰기 전에 구입해서 사용하던 렌즈들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에 망원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몇 개의 렌즈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되짚어보며 오늘 렌즈에 대한 동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썼던 제품 중 가장 고가의 렌즈는 소니 DSC QX30 렌즈였습니다. 이건 마리 렌즈지 디스플레이만 아이폰 등 셀폰을 사용할 뿐 기능은 소니의 여타 디지털 카메라와 다름이 없는 제품입니다. 와이파이를 통해 셀폰과 연결이 되어 몇 가지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 첫째는 원격으로 셀폰의 화면을 보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때 타이머를 맞춰놓고 뛸 필요도 없고 여러 장을 찍느라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큰 메리트입니다. 약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도 작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0배의 광학 줌을 지원하기 때문에 달 사진도 화면과 같이 찍을 수 있었고,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따로 유선 연결이나 메모리 삽입 등의 작업이 없이 셀폰으로 옮길 수 있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USB 단자를 통해 바로 충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장 배터리를 연결하여 장시간 동영상 촬영도 가능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었는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소진된다는 점, 셀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 무엇보다도 와이파이 연결이기 때문에 물려있는 디바이스가 셀폰이 아니면 네트워크에서 단절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다가 인터넷 검색을 하려면 와이파이를 재연결해야 하는데 이게 여하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블루투스로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아이폰용, 물론 안드로이드용도 마찬가지고요. 셀폰용 렌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폰용 렌즈는 크게 위에서 살펴보았던 와이파이 연결형과 클립형 그리고 케이스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형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디지털 카메라급 성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만 그에 비해 가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렌즈와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셀폰 카메라에서 기본으로 지원하는 기능들을 별도의 앱에서 따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파노라마, 슬로우 모션, 타임랩스와 같은 그런 기능들입니다. 반면 클립형이나 케이스형의 경우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의 기본 카메라 기능에 추가 기능을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카메라 기능 외에 내가 즐겨 사용하는 별도의 카메라 앱의 기능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부피도 작은 편이죠. 개별적으로 살펴본다면 클립형은 손쉽게 착탈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 좀 더 다양한 셀폰에 함께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카메라 구멍과 렌즈를 똑바로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셀폰의 카메라와 렌즈가 정확히 맞지 않는다면 화면에 왜곡이 생기거나 초점을 제대로 맞출 수 없게 됩니다.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분 케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셀폰의 카메라와 렌즈가 잘 맞춰진다는 점입니다. 위에 클립형의 가장 큰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죠. 반면 케이스 제품이기 때문에 단점도 존재합니다. 우선 케이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색을 할 때 아이폰 X용 렌즈와 같이 사용할 기종을 정확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케이스가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별로 만들어야 하고 주 용도가 카메라를 고정시키기 위한 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디자인 등이 다양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제품도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나사 형태로 렌즈를 끼우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렌즈들을 사용할 수 있고 사진에서 보듯이 망원 렌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클립형과 같이 렌즈들을 한 주머니에 여러 개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필요에 따라 하나씩 꺼내 끼워 써야 하기 때문에 렌즈 보관과 착탈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슬라이드 방식입니다. 주로 6개의 렌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셀폰에 끼워 넣는 방식이라 다른 렌즈들의 변환이 용이하고 렌즈 관리도 무척 편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라면
디자인이 투박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빼놓을 수도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만 렌즈를 빼놓아도 렌즈가 슬라이딩 되는 부분에 프레임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번에 구입한 리볼버 방식입니다. 리볼버 권총의 탄환을 돌리듯 렌즈 케이스를 돌려 원하는 렌즈를 끄집어내 사용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형의 렌즈 케이스는 자석으로 케이스와 결합하게 됩니다. 사진을 찍을 때만 자석에 렌즈를 붙여 사용하고 렌즈가 기본적으로 원형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어서 관리도 용이합니다. 케이스의 자석 부분에는 홈이 있어서 2개씩 세 쌍으로 구성된 모두의 변경 시 정확히 자리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듯이 셀폰 카메라 부분에도 턱이 있어서 끄집어낸 렌즈를 살짝 셀폰 카메라 부분에 끼우는 식으로 되어 있어 셀폰 카메라와 렌즈가 정확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렌즈의 종류는 와이드 앵글과 텔리포토, PCI와 텔리포토, 매크로와 슈퍼매크로 이렇게 세 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성능의 텔리포토가 2번 들어가고 슈퍼매크로는 매크로를 확대한 것이니 결과적으로 모드는 와이드 앵글, 텔리포토, PCI, 매크로 총 4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각각의 렌즈의 성능을 기본 카메라 렌즈의 결과물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